지금 여러분의 약상자에 들어있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는 약들이 사실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수백만 명이 이런 약들을 전혀 모르고 복용 중인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마크 헤이먼 박사입니다.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특히 심장과 관련된 진실을 알려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일상적으로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매우 흔한 5가지 약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이 약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이한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약들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줬거나 오랫동안 먹어와서 전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약들이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약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경각심을 주고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심장 전문의로서 늘 안타까워하는 점은 60세 이상 환자 대부분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6개, 10개, 심지어 12개까지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겠어요.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요 라고 답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약물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지며 심장이 화학적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괜찮았던 약이 지금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번약은 거의 매년 한 번씩 처방받는 약인데 심장 위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5번약 NSAID,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가장 먼저 소개할 약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복용해본 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NSAID 계열입니다. 아드빌, 모트린, 알레브 같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두통, 요통, 관절염, 근육통 등 온갖 통증과 염증에 쓰이는 가장 흔한 약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서 대부분 식료품점에서도 파는데 위험할 리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국의학저널 BMJ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NSAID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며 위험 증가폭은 20에서 50%에 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먹는 약 하나가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50%나 높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유는 NSAID가 체내 나트륨과 수분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이 늘어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위험이 몇 주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복용이 아니어도 위험합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봅니다. 혈압이 잘 안 잡히는 환자분을 자세히 보니 매일 이부프로펜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NSAID를 끊거나 안전한 대체제로 바꾸면 혈압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4번약 충혈 완화제, 수도이페드린, 페널레프린, 다음은 감기나 독감 때 복용하는 약입니다. 수도에페드린, 수도이페드린, 다음은 감기나 독감 때 복용하는 약입니다. 수도에페드린, 수도이페드린, 과 페니레프린, 페널레프린, 이 들어간 약들인데 수다패드, 데이킬, 나이킬 등 수많은 감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코 안 혈관을 수축시켜 부기를 가라앉히고 숨쉬기 쉽게 만듭니다. 문제는 코 혈관뿐 아니라 전신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젊은 건강한 사람에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약은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며칠 일주일 정도 드시는데 그동안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 응급실에 고혈압 2기로 오신 분들 중 원인이 OTC 감기약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이페드린은 혈압 상승 효과가 강해서 많은 나라에서 약국 카운터 뒤에 보관합니다. 페널레프린은 상대적으로 덜 강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경구 복용 시 충혈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위험은 있는데 효과는 의심스러운 셈입니다. 3번약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복용하는 약입니다. 오메프라졸, 프릴로색, 란소프라졸, 프레바시드, 에소메프라졸, 넥시움, 판토프라졸, 프로토닉스 같은 약들이죠. 위산 분비를 강력히 억제해서 이식도형 류질환, GERD, 속쓰림, 위궤양 치료에 쓰입니다. 단기 사용, 보통 4에서 8주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문제는 수개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씩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서큘레이션 저널과 스탠퍼드 연구 등에서 장기 PPI 복용 시 심장마비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전은 혈관 내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ид,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줄면 혈관이 수축 경직되고 혈류가 나빠져 심장마비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작용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리듬 유지, 혈압 조절, 혈전 예방에 핵심적인데 장기 PPI 복용으로 부족해지면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피로,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 정도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생활습관 개선, 침대 머리 높이기, 늦은 식사 피하기, 자극적 음식 줄이기, 체중 관리, 만으로도 많은 경우 약 없이 관리 가능합니다. 2번 약,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지스로마이신, 흔히 제트팩이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축농증, 기관지염, 가벼운 호흡기 감염 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5일 코스라 편하고 효과도 빨라서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처방 전 설명서에 거의 나오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실린 연구 등에서 어지스로마이신, 복용 시 심혈관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더 두드러집니다. 기전은 심장의 정기적 재분극 시간, QT 간격을 연장시켜 부정맥, 특히 토어사지즈 더 포인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QT 연장 약물과 함께 먹으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모든 약을 알려주고 처방받으세요. 대체 항생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애초에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항생제 자체가 필요 없을 때도 많습니다. 1번 약 일부 항우울제, TCA 및 일부 SSRI.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심장 위험을 간과하기 쉬운 약입니다. 3만개 항우울제, TCA, 에멀리프털린, 노어트리프틸린, 이머프레민 등. 현재는 예전보다 덜 쓰이지만 만성 통증, 편두통, 불면증 치료로 60대 이상에게 여전히 처방됩니다. TCA는 QT 간격 연장, 부정맥 위험 증가,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면 어지러움 낙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SSRI, 플루악서틴, 프로작, 서트럴라인, 졸로프트, 사이털로프렘, 세렉사 등은 TCA보다 심장에 안전한 편이지만 완전히 무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털로프렘은 용량 의존적 QT 연장을 일으켜 FDA가 고령자 최대 용량을 낮췄습니다. 또 SSRI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제와 출혈 위험을 높이거나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 개별 약물은 안전해 보여도 여러 약이 겹치면 생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항우울제 자체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울증 미치료도 심장병 위험 요인입니다. 중요한 건 60세 이상이라면 심혈관 위험을 반드시 논의하고 전체 약물 목록을 공유하며
필요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과 행동 제한. 우리는 모든 문제엔 약이 있다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약이 쌓이면서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누적, 간, 신장,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을 볼 때마다 하는 첫 번째 일은 이 약 아직 필요한가? 이득이 위험보다 큰가? 더 안전한 대안은 없나? 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한두 개는 줄이거나 바꾸거나 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약, 처방 플러스 일반의 약품을 적어보세요.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 다 필요한가요? 심장에 위험한 약이 있나요? 더 안전한 대안은 없나요? 약들끼리 나쁜 상호작용은 없나요? 또 생활습관 변화가 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가족 시간, 7-8시간 양질의 수면,